자, 시간의 거래 매매 시작해 보겠습니다. 레버리지가 지수가 크게 빠진 뒤에 이렇게 크게 빠진 뒤에 시간의 거래에서 약간의 상승을 예상하고 있으며 인버스는 오늘 고점을 다시 뚫었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지금 딱히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도 하락이 아니기 때문에 다른 종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K 꼭 이게 제가 매번 말씀드리는 험해수죠. 123만 주. 개미들아 이거 보고 사라 이런 뜻이죠. 이거 걸어놓고 시간에 이렇게 험해수로 시간에 상한가 만들어 놓고 개인들한테 대놓고 매수하라는 겁니다. 완전히 진짜 너무 못됐어요. 너무 못됐고 이런 애들은 처벌을 좀 받아야 되는데 금강원은 도대체 뭐 하는지. 일단 시간에 거래해서 종목을 선택할 때 저런 것들은 쳐다보지 않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항암인가 혈액암 항체 이 특허 취득을 했다고 장중에 크게 급등을 했습니다. 거래가 3분당 거의 200만 주가 넘을 만큼 장 끝나기 한 50분부터 이렇게 급등을 했으며 일단 신일산업도 많이 쌓여있지만 지금은 관심이 가는 게 SDC 정도입니다. 상승폭이 그렇게 많이 아직 크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한번 시간의 거래에 진입을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거의 체결 직전이고 주문을 넣고 체결이 되었습니다. 이게 너무 많이 넣으면 또 손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일단 넣었고 41만 주가 약간 험매수성이라는 걸 알고 있고 차트도 그렇게 좋지 않지만 그 다음 거래에 바로 팔아버릴 생각으로 진입을 했기 때문에 일단 그 다음 거래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 4% 정도 그 이상으로 나왔으면은 진입은 안 했겠지만 그래도 4% 이하 그나마 3%이기 때문에 진입을 해보았고 이것 말고는 딱히 종목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간에 거래량 상위를 먼저 보면 아까 KC 이거는 상한가에서 2%로 빠졌죠. 근데 험매수 자체만으로 2%를 올린다는 것 자체가 정말 신기합니다. 이 KC가 저번에도 그렇고 계속 시간에 상한가 띄운 다음에 계속적으로 설거지하고 다 도망가고 있죠. 정규 시장에 안 올려주고 시간의 거래 저렇게 계속적으로 좀 불공정 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쩌다가 손실을 봤는데 이것마저 시간의 거래에서 좀 예상대로 안 된다면 좀 더 손실을 키워서 마감을 할 것 같습니다. 딱히 매매할 것도 별로 안 보이고 첫 체결에는 거의 눈에 띄는 종목이 거의 없습니다. 보시면 1% 이상 오른 종목들 중에 좀 단단해 보이는 게 없기 때문에 또 시간에 거래해서 이런 것들은 매매하지 않습니다. 황금선을 깨고 장대음봉 이렇게 마감한 종목은 시간에 거래해서 진입을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장대음봉이 나오지 않았죠. 그래서 진입을 했고 애초에 목표가 딱 1%만 떼도 되니까 그 다음 체결에 무조건 매수가보다 올라주기를 바라면서 진입을 했습니다. 이걸 진입 안 하면 어차피 할 것도 없고 전부 험매수이고 신일산업은 그래도 힘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시간에 올랐지만 개인적으로 지금 진입한다 하더라도 좀 거의 상따 수준이기 때문에 진입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 KC 주주들이 상당히 좀 골치 아프겠는데요. 최근에 이렇게 거의 바닥을 치다가 주가가 제대로 반등을 해서 거의 축제 분위기였는데 거의 단기간에 50%가 올랐는데 그냥 순식간에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이런 종목은 한번 무너진 거는 장기적으로 좀 흘러가다가 다시 고점을 뚫는 그림이 나와야 진입을 하지, 그게 아니라면 함부로 싸다고 진입을 하다가 장기적으로 물릴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은 안 보시는 게 좋습니다. 체결 1분 전이 다가왔습니다. 그 다음 종목을 보면 토박스 코리아가 좀 오르고 있지만 너무 바닥이라서 그렇고 그냥 분류만 해놓고, 정사내강 이것 말고는 지금은 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이거는 그 다음 바로 팔아버리겠습니다. 바로 주문을 넣었고 운이 좋아서 좀 높은 가격에 형성이 되고 있습니다. 체결만 된다면 재수죠. 이거 3% 다음 바로 6% 가겠는데요. 이거는 매수를 안 하고, 와, 이게 그 다음 바로 체결이 돼 버렸습니다. 45만원 정도 수익이 났고 예상보다 좀 많이 올라주어서 약간 당황을 했습니다. 보통 이런 거는 일단 차트가 안 좋고 단기성 그런 허매수성인 그런 확률이 높은데, 그래도 진입을 아까 맨 처음에 진입할 때 호가창이 좀 두툼했잖아요. 이런 것들은 안 올라줄 것 같으면 그냥 바로 매도하면 되거든요. 매도해봤자 1% 정도 그 안으로 손실이 나기 때문에, 그냥 손실이 간편하기 때문에 좀 진입을 해서 좀 손실을 감안하고선 진입을 했는데 이렇게 한 방에 3%가 넘게 올라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소화해서 지금 일단 상한가에 물량이 굳혔고, 뭐 이거는 나중에 체결되기 직전에 빠지겠지만 일단 체결됐다는 게 지금 신기합니다. 뭐 기껏해야 1% 정도 줄 줄 알았는데 1% 주거나 아니면 상승에 실패하면은 그냥 한 1%, 2% 손실을 각오했는데 의외로 수익을 주어서 양전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두 번째 체결을 보면 뭐 이런 종목들이 대충 오르고 있다. 정산해강은 아까 여기서 첫 번째에서 두 번째 제가 매수한 SCD처럼 점프를 너무 높게 해가지고 2470원에서 2550원이면 거의 80원을 점프했으며 3% 이상을 점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수를 하려다가 좀 매수를 포기했고, 그리고 뭐 토박스 코리아 뭐 여러 가지 종목이 보이지만 보통 시간에서 한 30만원 정도 수익을 내면 보통 거기서 끝내거나 아니면 5시 10분까지 새로 매수할 종목이나 뭐 매수할 타이밍이 나오지 않는다면 바로 HTS를 끄고 종료를 합니다. 그리고 시간에 거래 좀 괜찮은 종목을 잡아서 뭐 상한가를 간다든지 이런 종목이 있으면 6시 장 마감할 때까지 끝까지 지켜보고 마감을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시간에 거래 너무 매매가 한 방에 바로 끝나가지고 종목을 정리하고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런 시장에서는 평소에 알던 자신만의 매매 방법들이 상당히 실패를 많이 할 때가 있기 때문에
거의 폭락장에서는 어떤 비법이라도 통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 오늘 저점을 깨려 하다가 안 깼는데 이것의 의도는 모르겠지만 저점을 깰 확률이 상당히 높아졌죠. 뭐 시간의 거래 레버리지가 오르고 있다 하지만 지금 지수가 대놓고 하락을 이렇게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만약 주식 차트가 일반적인 종목이 차트가 이렇다면 저는 그냥 바로 팔아버릴 거예요. 뭐 이게 일반 종목이라고 쳤을 때도 외국인과 기관 자체가 지금 팔아버리고 있기 때문에 반등을 하려면 상당히 지금은 좀 힘든 상태이고, 수급이 꾸준하게 이날 하루 들어오고선 바로 외국인이 최대 매도가 나왔는데 지금 한치 앞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식적인 매매는 통하지 않기 때문에 뭐 예를 들어서 종가에 넣는다던가 그렇게 하지 말고 그냥 장중에 확실히 뚫어주는 종목을 매매하는 게 지금 상황에서는 최선입니다. 그리고 방망이를 짧게 잡는 건 기본이고, 또 요즘에 비트코인이 계속 올라오던데 이것도 시초가가 7%가 떴죠. 우리기술투자. 이것도 어떻게 보면 비트코인이 1000만원 넘어가면 또 갭상승 나올 텐데 고점이 그렇게 먼 것도 아니고, 이거는 이런 종목은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야 됩니다. 뭐 물론 이거에 기대는 것보다 아예 비트코인을 하면 좋겠지만, 비트코인을 하지 않는 저 같은 사람은 그냥 이런 종목을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뭐 어떤 식으로 흐르는지 지켜볼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차트가 완전히 무너져 버린 종목은 피하시는 게 좋고, 거래대금이 상위 종목들이 괜찮은 게 찾기가 힘들 만큼 오늘 시장이 많이 좀 어려웠습니다. 어려운 시장이었고, 신일 산업을 제외하면 나머지 종목들이 전부 다 힘든 상태였기 때문에 거의 수익을 내기가 힘들었겠죠. 이런 것들은 일단 분류를 해줍니다. 에이텍 조정을 줄 때 만원 호가를 유지한다면 추가로 상승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호가가 9,990원에서 만원으로 넘어오면 한호가에 50원이잖아요. 한호가 차이가 50원인데 이런 만원으로 바뀌는 호가의 단위가 바뀌는 이런 심리적인 선을 이용해서 매매하는 것도 좋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을 추가해 놓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마음에 드는 게 거의 없기 때문에 뭐 보혜양조는 오늘 완전히 눌려가지고 이거는 따로 넣지 않습니다. 신일산업이나 뭐 우리기술투자, 에이텍 이 정도로 간출이고, 그리고 지금 남선알미늄이랑 이월드가 윗꼬리가 너무 긴데 이것도 이 두 개도 일단 관심 종목에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종목은 딱히 볼만한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마감을 하고 다음 체결이 되는 것을 보고 영상을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매도를 했고, 이 종목은 뭐 이 1690원에서 내려오든 오르든 간에 더 이상 매매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이 차트가 안 좋은데도 급등을 해서 수익을 주었기 때문에 이거에 만족을 하고 다시는 이 종목을 진입하는 일이 없을 겁니다. 만약 뭐 차트상으로 1840원 정도 이 가격을 뚫어준다면 그때 다시 이 종목에 관여를 하겠지만, 그게 아니고서는 지금은 더 매매를 하지 않고 그 다음 체결이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10초 전이죠. 상한가에서 물량들이 다 빠져나오고 이렇게 흘러내립니다. 1700원까지 왔고, 저는 이 가격에 매도를 했는데 아마 이 가격이 체결되고 또 상한가까지 서로 주문을 넣을 거예요.
보시면 체결되자마자 상한가까지 주문이 확 들어갈 겁니다. 1740원까지 주문이 들어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체결되자마자 바로 들어오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이게 1700원에 체결이 되었으니까 상한가 근처잖아요. 시간의 거래 10% 상한가 근처이기 때문에 이게 체결되자마자 바로 주문을 넣어야 이게 나중에 이게 상한가 체결 이 물량들이 다 빠지지 않을 때 그때 서로 유리한 가격에 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먼저 주문 넣은 사람이 체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넣었다가 한 9분 체결 1분 전까지 간을 보았다가 물량이 안 빠진다 싶으면 그대로 상한가에 굳혀서 마감을 하는 겁니다. 시간의 상한가 구조가 이렇게 되어 있으며 대부분의 종목들이 얼마 전에 제 질문에 어떤 종목이 상한가를 왜 갔냐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거의 대부분 이런 패턴으로 상한가를 마감했을 겁니다. 딱히 뭐 좋은 뉴스나 어떤 특별한 공시도 없는데 이렇게 상한가 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죠. 그렇기 때문에 뭐 상한가를 가는 이유를 딱히 알려고 할 필요는 없고 이렇게 높은 가격에 점점 체결이 되면서 10%에 가까워지면서 이렇게 매수를 해야겠다는 심리가 모여가지고 상한가로 마감한 것이기 때문에 딱히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번 체결만 한번 훑어보고 영상을 마감하겠습니다. KC 이거는 시간에만 오르는 것이고 정상한해강 이건 더 올랐죠. 그리고 딱히 지금은 더 신규적으로 매매할 게 안 생기기 때문에 따로 5시까지 5시 10분 정도까지 확인을 하고 시간의 거래 이렇게 마감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영상 여기서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